만성 허리 통증 감소에 대해 전 세계 상위 1% 저널에서 말하는 제일 효과 좋은 이 운동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허리가 뻐근하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오래 앉아있다 보면 허리가 묵직하게 아프다거나 갑자기 허리를 삐끗해서 며칠을 고생했던 경험은요?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이 평생 한 번 이상 허리 통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 약 20%는 석 달 이상 지속되는 만성 허리 통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도 해요. 우리 일상에서 흔히 겪는 허리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유튜브에서 이런 운동이 좋다, 저런 운동이 좋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해도 좋은 운동인지, 주사가 좀 더 효과적인 건지, 아니면 푹 쉬는 게 괜찮을지에 대해 최신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허리 건강 운동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허리 통증을 겪고 있는 환자의 90%는 놀랍게도 비특이적 만성 허리 통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비특이적 만성 허리 통증이란 디스크의 파열이나 골다공증성 골절 등 정확한 진단이 나온 것이 아닌 엑스레이나 정밀 검사에서 또 큰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혹은 이전에 디스크의 파열이나 협착증을 앓고 있었지만 그때의 통증과는 다르게 허리 주변에서 묘하게 느껴지는 불편함도 비특이성 만성 허리 통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 병원에서는 보통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또한 급성의 통증이 아닌 만성의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내원한 환자분들에게는 체중 감소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자세들을 설명드립니다. 보통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면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질문하시고는 하죠. 선생님, 운동이 좋다고 하는데 저는 운동을 해도 될까요? 한다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구독자 여러분들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필라테스나 요가 혹은 수영 중에서 효과가 가장 좋은 운동은 뭘까요?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허리 통증에는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으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영국 스포츠의학 저널에 발표된 최신 연구에서는 19개의 임상시험을 분석하였습니다. 근력운동, 골반과 허리의 조절을 강조하는 안정화 운동, 필라테스, 요가, 맥킨지 운동, 윗몸 일으키기와 같은 허리 굽힘 운동,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수영과 같이 물에서 하는 운동 중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통증 감소에 효과적인 운동은 무엇인가? 신체 기능 향상에 효과적인 운동은 무엇인가? 만성 통증으로 인한 우울감 등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정신건강 개선에 효과적인 운동은 무엇인가? 만성 허리 통증 감소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무엇이었을까요? 통증 감소에 효과적인 운동 1위에서 3위는 1등 필라테스 100% 효과, 2등 유산소 운동 80% 효과, 3등 안정화 코어 운동 80% 효과으로 나타났습니다. 허리 통증 완화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필라테스로 밝혀졌는데요. 다음으로는 걷기, 자전거 타기, 조깅,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 그리고 허리와 골반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안정화 및 코어 운동 순으로
허리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으로 신체 기능 향상에 효과적인 운동은 무엇일까요? 신체 기능 향상에 효과적인 운동 1위에서 3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등 저항 운동 80% 효과, 2등 안정화 코어 운동 80% 효과, 3등 수중 운동 70% 효과.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는 근력을 키우는 저항 운동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절한 무게로 꾸준히 근육을 단련하면 허리를 지탱하는 힘이 생기게 되죠. 이와 함께 코어 안정화 운동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물속에서 하는 수중 운동 역시 관절에 부담을 덜 주면서 허리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성적인 통증으로 인한 기분 저하나 우울증에 효과적인 운동은 무엇일까요? 정신 건강 개선에 효과적인 운동에는 공동 1등으로 저항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80%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리 통증은 신체적 불편함이지만 종종 우울감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적 문제와도 연결되는데요. 이 두 가지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물질을 분비하도록 도와 정신 건강 개선과 전반적인 웰빙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없거나 효과가 낮은 것으로 밝혀진 운동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외였는데요. 단순한 스트레칭이나 맥켄지 운동과 같은 방법은 저의 예상과는 달리 허리 통증이나 기능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허리 통증 개선에는 단순히 유연성만 키우는 것보다는 근력과 지구력을 함께 키우는 통합적 접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제가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환자에게 단순히 운동을 하셔야 한다고 교육을 하거나 환자에게 운동을 권유하기만 하는 것은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도수 치료를 포함해서 물리치료사들이 시행하는 치료들이 생각보다 효과가 없었다는 점도 놀라운 사실이었죠. 그렇다면 도수 치료는 실손 치료로 비싸기만 하고 효과가 없는 것이냐라고 되물으실 수 있겠죠? 전문가적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급성 디스크 이후에 근육 긴장이나 급성 근경련이 오는 경우에는 도수 치료를 포함한 근이완적 치료가 굉장히 효과가 좋지만 만성화된 허리의 통증에는 도수 치료의 효과가 그다지 좋지 못한 경우를 종종 마주하곤 합니다. 현장에서 경험한 사실들이 논문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죠. 저는 이 논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진료를 보면서 만나는 환자분들 중에 필라테스를 하다가 통증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건물마다 자리하고 있는 필라테스 센터에서 허리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레슨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과연 동일한 운동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정의한 필라테스 운동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필라테스를 하고 계시거나 관심 있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주목해 주세요. 내용들을 다니시는 센터에서 잘 설명해 주는지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필라테스 운동은 다음 6가지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센터링. 허리와 골반 근육을 조여서 몸의 균형을 맞추고 안정감을 유지하는 동작입니다. 쉽게 말해서 배꼽 주변 근육을 단단하게 조이며 운동하는 방법을 말해요. 두 번째, 집중. 운동을 할 때 머릿속으로 내가 지금 어떤 동작을 하고 있지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해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는지 신경을 써야 효과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조절. 몸을 아무렇게나 움직이면 다칠 수 있어요. 몸의 자세와 움직임을 잘 조절하면서 운동해야 부상을 막고 운동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팔이나 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죠. 네 번째, 정확성. 운동을 할 때는 자세를 정확하게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바른 자세에서 하면 효과가 훨씬 커지게 되죠. 다섯 번째, 흐름. 운동할 때 동작을 끊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작을 뚝뚝 끊어서 하면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아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호흡. 운동할 때 숨쉬기, 즉 호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숨을 제대로 쉬면 근육이 더 잘 움직이고 몸의 피로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현재 다니고 있거나 다닐 예정인 센터에서 이러한 6가지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는 가에 대해서 잘 확인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허리의 통증 및 기능 완화에 효과 만점인 필라테스를 경험하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은 진화에 역행하는 행동입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환자분들께 말씀드리곤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허리 건강을 지키고자 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행동은 피해주세요. 첫째,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들어 올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면 디스크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물건을 들 때는 항상 무릎을 구부리고 허리는 곧게 펴주세요. 둘째,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1시간에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앉아 있을 때는 허리 받침대를 사용하거나 허리를 곧게 펴는 것이 좋아요. 셋째, 과격한 운동은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분들은 갑자기 강도 높은 운동을 시작하면 오히려 허리 통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천천히 강도를 높여가며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또한 허리에 좋은 운동이라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정확히 어떤 증상에 해당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동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좋을지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 4가지 사항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첫째, 허리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기. 둘째, 과학적으로 검증된 운동법 규칙적으로 실천하기. 셋째, 나에게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선택하기. 넷째, 올바른 생활 습관 유지하기. 내 허리 통증이 급성 통증이 아닌 만성적인 통증에 해당한다면 스스로 하는 운동을 시작해 보는 것도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장 효과가 좋은 운동은 필라테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건강한 하루를 위한 현명한 선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